활의 심장, 3화, 무너지는 팀, 무너지는 꿈. 미숙은 구속을 면하고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그녀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방청석의 시선들이 그녀의 등에 꽂혔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 후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들렸다. 미숙이 중국으로 귀화했다는 것이다. 처음엔 루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중국 양궁협회가 그녀를 받아들였다. 영상 내 등장하는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상상력을 바탕으로 집필된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 지명, 단체는 모두 허구이며 드라마적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단체전 결승. 한국은 언제나 이 자리의 주인이었다. 단 한 번도 단체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조짐이 이상했다. 활 시위를 조정하던 중 활의 나사가 느슨해진 것을 발견했다. 활 한 개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모든 활이 다 그랬다. 선수와 코치들은 서둘러 활을 만졌다. 제일 고참 코치가 중얼거렸다. 뭔가 불길한데. 잠시 후 한국팀은 명단을 제출했다. 성미숙, 한미연, 이윤미.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던 조혜리가 손가락 부상으로 빠졌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불안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이윤미의 컨디션이 오늘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시선이 흔들렸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극심한 컨디션 난조였다. 하필이면 오늘 성미숙이 연신사납게 말을 쏟아냈다. 정신 차려 제대로 쏴. 왜 이렇게 흔들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윤미의 가슴에 박히는 화살이었다. 달래는 게 아니었다. 짓누르는 것이었다. 결국 윤미가 터졌다. 제발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마음을 가다듬으려는데 왜 자꾸 정신을 흩뜨리는 거야? 한미연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언니, 윤미 말이 맞아. 스스로 풀어야 회복할 수 있어. 미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못하면 어떡할 건데? 윤미를 믿어줘. 미숙은 윤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윽박질렀다. 믿긴 뭘 믿어? 나 이번에 금메달 2개 따기로 했어. 만약 너 때문에 못 따게 되면 각오해. 윤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숙은 팀 최고참이었다. 윤미와 미연은 후배였다. 강하게 맞설 수 없었다. 이미 긴장으로 심장이 터질 지경인데 안에서까지 압박이 더해지고 있었다. 팀워크가 무너지고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코치들은 중국팀 명단을 받아들고 잠시 멈칫했다. 리웨이, 채나오, 장무오. 리웨이? 누구도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10년 가까이 중국 에이스로 군림해온 린페이인 명단에 없었다. 그녀를 대체할 선수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리웨이는 개인전에도 출전하지 않았다.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 데이터가 없었다. 분석이 불가능했다. 누군가 말했다. 우리가 진리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한국은 세계 최강이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서늘해졌다. 중국은 이날을 위해 6개월을 준비했다고 했다. 한국인 코치까지 데려와 한국의 전술을 역으로 회부했다고 했다. 지옥 훈련을 했다는 말이 들려왔다. 그리고 리웨이는 오직 단체전만을 위해 숨어 있었다. 경기가 시작됐다. 허물을 벗은 리웨이의 활약은 놀라웠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화살이 시위를 떠날 때마다 10점을 꿰뚫었다. 벌써 3번 연속 10점이었다. 관중석이 술렁였다. 코치진의 표정이 굳어갔다. 반면 윤미는 흔들렸다. 7점. 무너진 멘탈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탄식이 터졌다.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4대4 동점. 운명은 마지막 5세트로 넘어갔다. 경기장 안이 조용해졌다. 숨소리가 들릴 것 같은 침묵. 마지막 한 발. 윤미가 활을 들었다. 더 이상 손은 떨리지 않았다. 눈물을 다 쏟아낸 사람처럼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다. 시위를 당겼다. 화살이 날아갔다. 10점. 관중석이 폭발했다. 한국 코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미숙만 남았다. 9점 이상이면 끝이었다.
금메달이었다. 미숙이 시위를 당겼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다. 8점. 중국 선수들이 서로 끌어안았다. 관중석 절반이 환호했다. 한국팀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중계 부스에서 한국 아나운서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계선수권 단체전. 한국이 처음으로 금메달을 놓쳤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그리고 미숙이 윤미를 돌아보았다. 아까 내가 7점만 안 쏘았어도 5세트까지 안 갔어도 됐잖아. 그녀는 윤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었다. 윤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 한편 한현수는 화를 바꿔치기 하는 영상이 담긴 USB를 들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갔다. 한현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양궁협회를 건너뛰고 직접 상급단체로 간 것이었다. 이것은 직장이라면 상사를 무시하고 직접 결재권자를 찾아간 것과 마찬가지였다. 후일의 파장이 어떨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협회에서는 답이 없었다. 답을 줄 의지가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곳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였다. 그곳은 스포츠계 전반의 공정성을 다루는 곳이다. 최소한 여기서는 그의 말을 들어줄 거라 믿었다. 위원회 복도를 걸어 들어가며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한 달이다. 한 달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 이의제기를 넣은 지 꼭 한 달. 보통 열흘이면 답이 나온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공문 한 장도 없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다. 두 번째 주엔 절차가 복잡한가 보다 했다. 세 번째 주가 지나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 그가 찾아간 것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서 위원이었다. 대한궁도협회 일로 두어 번 만난 적 있는 사람이었다. 서 위원은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아니, 궁시장께서 여기는 어떤 일입니까? 한현수는 웃었다. 애써 웃었다. 오랜만이네요. 위원께서는 별일 없으시고요? 잠깐의 안부 교환. 그리고 서 위원은 눈치를 챘다. 한현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중요한 볼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따질 게 있습니다. 따질 거요? 한현수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의제기 신청을 한 게 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요. 보통 열흘이면 나오지 않나요? 서 위원의 표정이 굳었다. 이의제기요?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는 곧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낮고 짧은 통화. 전화를 끊고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접수된 게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한현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내뱉었다. 접수된 게 없다고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하, 이놈들이. 그제야 전부 맞아떨어졌다. 한 달 동안의 침묵은 실수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묻어버릴 생각이었다. 서 의원은 얼굴을 붉혔다. 이거 이상하군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한현수는 USB를 내밀었다. 화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그것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자료를 넘기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대한체육회 건물을 나서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었다. 양궁협회에서는 이 사건을 아예 뭉개고 있었던 것이다. 황상일 사무국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마 전 궁시장 자격을 들먹이며 협박하던 그 얼굴. 그 혼자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면 그 뒤에 강기동 부회장이 있는 게 분명해.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았다. 그는 평생 정신수련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의 강점이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마음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다. 한현수는 단순한 궁시장이 아니었다. 그는 현 양궁협회장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수십 년을 이어온 오랜 친구였다. 몇 년 전 그가 그룹 후계 문제로 흔들리던 시절 조용히 그의 곁에서 정신훈련을 도운 사람이 한현수였다. 덕분에 그는 어떤 변수가 발생해도 흔들림 없이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위기를 버텨내는 것을 보고 회장의 아버지는 결국 그를 후계자로 낙점했다. 회장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든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다. 하지만 한현수는 이 일을 가급적 회장에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다.
친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였고 부탁 한마디면 무엇이든 들어줄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더욱 망설여졌다. 하지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다. 서류를 다시 펼쳤다.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횡령, 청탁, 심판 매수. 누군가 오랫동안 아주 치밀하게 파먹어 온 흔적들이었다. 협회 내부는 이미 너무 깊이 썩어 있었다. 한현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훈련장에서 선수들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도 관역을 향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양궁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었다. 저 아이들의 땀과 시간이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이고 있었다. 지금 알리는 게 차라리 나았다. 더 썩기 전에 부패한 권력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 그것이 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다. 한현수는 천천히 서류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회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친구로서가 아니라 이 스포츠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그로부터 10일 후 조용하던 양궁협회 건물에 감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아무도 예고하지 않았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이의제기 신청을 이첩하지 않고 묵혀온 것에 대한 감사였다. 황상일 사무국장은 서류를 앞에 두고도 태연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렇다면 이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황상일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할 말이 없었다. 재조사를 한 것도 아니었다. 검토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뭉갰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그냥 덮었다. 그 사실을 설명할 언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강기동 부회장을 비롯해 그와 연루된 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물러났다. 어떤 이는 사표를 냈고 어떤 이는 끌려 나오듯 떠났다. 수년간 협회를 장악하던 권력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사흘이었다. 화를 바꿔치기 한 용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즉각 시작되었다. CCTV 영상은 선명했다.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손목의 문신이 화면에 잡혔다. 수사관들은 48시간을 쉬지 않고 움직였다. 조사가 시작된 지 닷새 만에 범인이 잡혔다. 취조실에서 그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이름 하나가 흘러나왔다. 강기동 부회장이 시켰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다. 강기동은 곧 소환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조카 미숙으로 수사망이 좁혀졌다. 그녀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한영 다음으로 2위를 했다. 한영의 국가대표 자격 취소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강기동 부회장의 조카였다. 충분히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다.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1위.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타이틀이었다. 하지만 미숙이 귀국하던 날 공항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영 인파도 꽃다발도 카메라도 없었다. 단체전 실패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공항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형사들이 다가왔다. 활 바꿔치기 사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잠깐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미숙은 고개를 높이 들었다. 당당했다. 아니, 당당해 보이려 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수단 숙소에서도 훈련장에서도 그녀의 편을 드는 사람은 없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날 선 언행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동료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냉혹했다. 그때 독일에서 문서 한 통이 도착했다. 세계선수권대회 운영본부가 보낸 공식 조사 결과였다. 해리의 손가락 보호 장갑에 유리 조각이 들어간 것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 미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건 의견일 뿐이잖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없으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범인의 핸드폰에서 삭제된 줄 알았던 통화 기록이 복원되었다. 선수 대기실에 조용히 있다가 내가 신호하면 바꿔치기 하세요. 발신자 한미숙. 통화 시간은 결승전 전날 밤 11시 47분이었다. 내용은 짧고 영악했다. 미숙이 먼저 삼촌 강기동 부회장에게 부탁했고 강기동은 조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죄자를 소개해줬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숙은 그날 밤 체포되었다. 전 국민의 분노가 터졌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유튜브 긴급 영상들이 수십 개 올라왔다. 온라인은 불길처럼 번졌고 오프라인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리는 뉴스를 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손가락 보호 장갑의 유리 조각, 그날의 통증, 무너진 단체전 우승,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눈물도 났다. 그러나 해리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말로 쏟아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한영은 뉴스를 보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미숙, 단짝이라고 생각했던 친구, 같은 훈련장에서 땀 흘리고 같은 밥을 먹고 서로의 슬럼프를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이었다. 한현수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한참 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 끝났다. 이제 앞을 보자. 다음 선발전은 올림픽이 걸린 중요한 시합이었다. 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다만 가슴 한편에 작은 구멍이 생긴 것 같았다. 그 구멍은 한동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한영에 대한 징계는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 미숙은 구속을 면하고 벌금형에 처해졌다. 저지른 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약한 판결이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방청석의 시선들이 그녀의 등에 꽂혔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러나 협회는 달랐다. 그녀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그런데 한 달 후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들렸다. 미숙이 중국으로 귀화한다는 것이다. 처음엔 루머인 줄 알았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중국 양궁협회가 그녀를 받아들였다.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중국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양궁 커뮤니티는 다시 한번 들끓었다. 한현수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한영아, 올림픽 선발전 준비하자. 다음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활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바람을 가르고 중력을 거스르며 오직 관역을 향해 날아간다. 손끝의 떨림도 마음의 흔들림도 모두 그 궤적에 담긴다. 사람도 그렇다. 욕심으로 당긴 시위는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 아무리 정교하게 겨냥해도 부패한 손에서 떠난 화살은 언젠가 반드시 빗나간다. 강기동은 권력을 쥐었지만 잃었다. 미숙은 금메달을 원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나 낯선 나라의 유니폼을 입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배신이라 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도망이라 했다. 하지만 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활을 들었다. 관역을 바라보았다. 숨을 고르고 시위를 당겼다. 그것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올림픽까지 남은 시간 2년. 한영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재미있었다면 다음 글을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